차준택 부평구청장이 헬로티비 신년 대담을 통해 올해 군부대 부지 개발부터 아동 청소년 정책까지 다양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김포시가 금빛으로 얼음 썰매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설 연휴 자녀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종량제 봉투 없이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불법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택배 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올해 부평구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군부대 부지 개발을 비롯해 아동과 청년 정책까지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부대 관련 현안들이 과제로 남아있는 부평구. 올해는 옛 부평 미군 기지인 캠프마켓 활용 문제를 비롯해 공병단 부지 개발과 제3보급단 이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제1113 공병단 부지 개발의 경우 상반기 중 예비 우선 시행자를 선정해 문화와 상업 기능이 포함된 대형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문화와 상업이 결합된 대형 복합시설 유치할 거고 대형 쇼핑몰이나 이렇게 백화점 운영했던 부분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사업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뭐 가점도 부여할 거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할 겁니다. 공병단 부지 주변은 상공역 개통과 재개발 사업 완공으로 15,000가구가 입주하는 핵심 역세권입니다. 대형 복합시설 유치를 통해 상곡동과 청천동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또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차 구청장은 지난 2021년 문화도시 지정 이후 현재까지 우수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부평의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남은 기간 구는 예술인만의 문화가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민간 문화 공간을 발굴 지원하고 음악 축제와 청소년과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에도 집중합니다. 특히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도시 지정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담당과를 신설했고 관련 조례나 지원 방안도 함께 찾아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아동복지과도 신설을 해서 지금 4개 팀 25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친화, 아동들이 부평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정책팀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창업뿐만 아니라 주거와 복지, 문화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정책도 펼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를 넘어 지역 개발은 물론 아동과 청년에게도 집중하기로 한 부평구. 2023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네, 주말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또 한 번 겨울 추위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가 반가운 것도 있는데요. 따뜻한 날씨에 녹았던 도심 속 인공수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얼음 썰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개의 작은 막대로 힘껏 얼음을 칩니다. 누가 더 미끄러지나 시합이라도 하듯 꽁꽁 얼어붙은 빙판 위를 내달립니다. 얼을 위해서 타는 거랑 형이랑 노는 거랑 눈에서 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썰매를 끄는 아빠도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난생 처음 얼음 썰매를 타본 아이는 매서운 추위도 잊었습니다. 미끌미끌한데 처음 타봐요. 아빠랑 같이 얼음 썰매 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김포 금빛수로 썰매장은 인공 수로를 활용한 자연 썰매장입니다. 한겨울 수로가 단단히 얼면 문을 여는데 올겨울은 따뜻한 날씨에 얼마 전까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썰매장 이용료나 입장료는 따로 없습니다. 썰매 도구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어린이 전용 썰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멧이나 썰매는 모두 다 무료이고요. 이제 대신에 들어오실 때 개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상이 될 수도 있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물품은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썰매장을 찾은 시민은 14,000명.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재활용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집 앞에 가깝다는 것도 정말 메리트가 있고요. 이렇게 라베니체를 이런 방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시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줬다는 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금빛수로 썰매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을 앞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대목답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 붐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이 굵은 밤을 넘치도록 담아 손님에게 건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뭐 상품권 같은 게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전에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소에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대목이라서 손님들이 좀 있어요. 정육점은 쉴 새 없이 주문이 들어가 일하는 손이 모자랄 정도고 채소 가게엔 갖가지 나물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소 올릴 거 시금치하고 고사리하고 도라지 하고 곰피랑 이렇게 여러 가지 샀어요. 제철 맞은 딸기와 사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생선도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장바구니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올해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27만여 원, 대형마트보다 5만 8천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2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왔거든요. 이것저것 떡이랑 다 사고 그래야 돼서. 과일 가게엔 선물 상자가 어른 키보다 높이 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주문이 많아 한 번 배달을 나갈 때마다 서너 상자씩 들고 나갑니다. 사과, 배 다 거의 다 선물이죠. 무작위 싸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손님이 많으니까 좀 행복하죠. 너무. 네,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택배 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명절을 노린 택배 사칭 문자가 많고 교통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도 많은데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재 중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에서부터 도로명 주소 불일치로 배송이 불가하다는 문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문자까지 얼핏 보면 택배 회사와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 같지만 모두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돼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택배 조회 문자나 교통범칙금 조회, 건강검진 관련 문자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설명절 전에는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것처럼 링크를 포함해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문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휴대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해 두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 스팸 대응센터 118로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을 했다면 백신이나 악성 코드 탐지 앱을 이용하여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삭제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을 이용하면 악성 앱 탐지부터 제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 등을 통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악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0일 오전 8시 40분쯤 부천 소사본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쳤고 또 다른 3명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현장 상황과 사고 당시 목격자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지자체가 설 연휴 귀성객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합니다. 인천시는 고속 시외버스를 28대 증차하고 여객선은 평소보다 운항 횟수를 15차례 늘려 혼잡을 줄일 예정입니다. 또 인천 지하철과 공항철도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심야 시간대 막차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지하철은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인천 1호선은 2회, 인천 2호선은 4회, 서울 지하철 7호선은 8회까지 늘립니다.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임시열차를 2대씩 추가로 운행하고 기존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합니다. 김포 골드라인 열차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부터 다음 날 23일까지 심야 시간 상하행 열차를 각각 4차례 더 운행합니다. 이로써 상행 마지막 열차는 김포공항역에서 새벽 2시 10분에, 하행 마지막 열차는 양촌역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설 연휴, 경기도 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기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 등 3곳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 연휴 3곳의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제3경인 75만 대 등 모두 155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설 연휴 기간 인천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20개소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일 지킴이 약국 473곳이 지정 일별로 문을 엽니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공공 심야약국 27곳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은 유선전화 119와 120, 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종량제 봉투 없이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불법 생활 쓰레기는 일정 기간 수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배출 생활 쓰레기에는 경고 쓰레기를 부착 후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재활용품이나 불법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최장 열흘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되는 등 관련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부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분리배출이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 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민 965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물가 상승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43.4%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소비와 저축을 할 수 있는 액수를 말하는데요. 특히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의 경우 49.2%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새학기부터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인천대 학교에 전입 편입한 2학년에서 3학년 학생 가운데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일 제정한 대한교육기관 학생생활복 지원 조례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니는 중고교 과정 학생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교복은 학교나 기관이 선정한 업체로부터 일괄적으로 구매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